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가기 제 17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그걸 이어서 강의를 이제 끝마침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학교 어린애들의 교육이 서로 협력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협력을 한다 그 말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 영어로 하면 피어 그룹이란 말을 쓰잖아요. 서로 동료, 서로 이제 물음을 주고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협력이란 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동양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협력을 잘 하는데, 서양의 이제 의식은 너무나 개인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서양의 저자들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협동해서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서양 중에서 동북아 동양 국가, 예를 들어서 우리와 일본과 중국, 그런 아시아계통 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자부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상대적인 거잖아요. 문화의식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문화의식이 됐든지, 르네상스가 됐든지, 과거에 찬란했던 동양의 종교나 종교의식, 그런 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데 이제 지구가 가까워지고 서로 이웃촌 국가, 그 다음에 교통이나 모든 통신수단이나 그런 것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교류도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요새는 경명의 빠른 속도로 서로 융합하고 교환하고, 그러니까 구라파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동양에서도 곧바로 SNS를 통해서 빨리 퍼지고 빨리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취득하고 또 흉내를 내고 패션 감각으로 해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협력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이테크 고등학교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이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하나의 대안학교인데,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제 이 저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 학교는 하이테크 고교는 이런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공립학교.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서
사회적인 이슈인 자유사상과 공동체주의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것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바탕에는 아이들이 타고난 학습자이며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저절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는 그런 것을 내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이테크 고교를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했고, 그래서 그 학교 교장은 내가 교장이 아닙니다. 나는 CEO입니다. 이제 CEO란 말은 이제 기업에서 말하는 CEO, 그러니까 대표이사. 나는 교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이라고 하면 옛날 말로 주입식으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이제 쌍방향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안 반응하고 수용하고 흡수하고 그런 것은 이제 둘째로 치고 가르치는 것,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교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래도 교육계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발전, 변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교육 시스템은 엄청나게 느려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다국적 기업이 됐더니 빨리 변화하는 기업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그걸 대표하는 사장이나 대표이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은 아니고 내가 대표이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기업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대통령이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장은 또는 학교 대표이사는 인습 타파주의해야 한다. 인습을 타파한다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걸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변화시켜서 이렇게 도약을 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변화가 빨리 지나가니까 역시 학교 교육도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간단히 말해서 자꾸 어려운 말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렵는데, 단지 이런 거라고. 학교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진 이제 4차 산업을 얼마나 잘 발전시키고 교육을 거기에 맞게 잘 시키고, 더더구나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인문학 계통이 굉장히 또 느려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항상 내가 인용하는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변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코닥 컴퍼니가 그 추세나 변화에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미국의 로체스터, 로체스터가 뉴욕주에 있죠. 로체스터 시에 이제 코닥 컴퍼니라고 회사가 있는데, 코닥이 이제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카메라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망해버렸다고. 완전히 폭발시켜버렸다고. 하루아침에. 그 폭발시킨 것이 내가 알기로는
2011년인가 그 회사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두고 딴 예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했다고. 그것도 하나가 변화잖아요. 아, 이 회사는 안 되겠다. 완전히 이제 폐쇄시키고 이제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게 이제 변화를 한 거죠. 자기들도. 늦었지만은 거기에 합당하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엄청나게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4차 산업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4차 산업이죠. 근데 이제 목표는 이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데, 여기에 따른 걸맞는 정신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망가져요, 이게 사람.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랄지 사회의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 같은 것이랄지 비리가 됐든지 이 정체성이 망가진다든가. 정신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술자, IT가 됐든지 엔지니어가 됐든지 강한 또 저기 안정된 정신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것이 확인된 거죠, 현재까지. 스타디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은 내장으로 삽시다. 그것은 결국은 정신문화를 고양시키자. 이제 그것의 대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목표랄지 청사진이랄지 그런 게 아직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차차차차 이제 개발하고 발굴을 해야지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했던, 고안해냈던 내장으로 삽시다. 그 자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하이테크 고등학교를 지금 소개를 했는데, 어떤 교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다. 학교의 대표이사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이나 관습 같은 것을 배우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제 그렇게 좀 다양한 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교육이란 것을 정의를 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말해서 뭐 구조, 코팅,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 코팅 교육 같은 거, 코딩이죠. 코팅이 아니라 코딩 교육을 위시를 해서 어떤 3D 프린팅이 됐든지 드론이 됐든지 그런 것, 뭐 4차 산업의 뭐 AI, 인공지능이 됐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생명공학이 됐든지 그런 것이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자아 자부심 그런 것도 연관된 그런 학문.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 그런 것을 깨우치고 정신을 무장을 해야지 건강한 인생을 살아나가지 않느냐. 계속 변화가 빠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도대체가. 세상이. 그걸 다 흡수할 수도 없는 거고. 인터넷이 뭐 정보의 바다잖아. 바다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넓고 깊단 말이야. 그걸 다 어떻게 흡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이렇게 흡수를 해서 활동적으로 연구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식하고
자기가 전공하는 전문 이제 지식하고는 또 다르다고. 근데 내가 이야기한 건 좀 전체적으로 어느 전문이나 전공 과목을 넘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거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우리가 모자란 것을 훈련시키고 자가 발전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장 개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필하고 알기 쉽고,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이것을 내장으로 삽시다는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어떻게 항해를 하냐 하는 틀, 또는 뭐 영어로 하면 프레임이란 말을 쓰잖아. 프레임, 가꾸는 이제 일본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짜임새를 가지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 내용을 거기에 틀에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누구에게든 무엇에서든 배울 수 있다는 거, 항상 인생은 다 배울 수 있답니다. 인생은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근데 공부한다고 배운다고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뭐 시험을 치고 뭐 학위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은 골치 아프고 상당히 어렵고 이제 조금 따분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고 더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그런 이게 노력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야 되느냐. 즐거운 것을 골라서,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골라서 자기가 그것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재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뇌는 말이죠. 뇌는 조금 새로운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면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완성하고 그러면 항상 그 행복감이랄지 기쁨이랄지 그것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석유왕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완성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경구를 내가 기억을 좀 하는데, 확실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떤 인생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면서 이걸 몰랐는데 이것을 내가 알게 됐다 하고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즐거움. 무언가를 배울 때의 기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보를 가고 도보를 하는 데 있어서 기행하는 경험, 여행을 다닌 사람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다녀도 되고 그룹을 통해서 또는 이제 가족하고 같이 세계 일주 여행을 간다든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 또 책 만드는 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어떻게 만들지?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얼마나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런 것을 배운다든가, 또는 미적분 시간을 차분하게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한다든가, 그것을 개념을 알아야지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외우는 것을 싫어한다고, 동시에. 자유롭고 자연적이고 뭐 그런 걸 좋아한다고 또. 그래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됐고 인구의
도시 생활에 있어서 이제 갈수록 앞으로 70% 인구의 70%는 다 도시 근방에서 다 살게 될 거란 말이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계 프로젝트를 고등학교 학급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동료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교사가 만들어준다고.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실천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경험이 교육이 아닌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급변하는 세계에서 교육은 왜 제자리를 걸음을 하는가를 이제 느껴가지고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저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린애들의 교육이 성인의 교육하고 마찬가지고 인생은 교육 자체가 인생이다. 즐거움을 찾고 그런 것에 대한 공약이랄지 어젠다나 또는 이야기거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선 후보가 이제 좁혀지면은 그런 공약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핀란드에 있는 학교랄지 이제 런던에 있는 스쿨 21이라고 먼저 강의해서 내가 타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소개한 하이테크 고등학교도 책임을 어떻게 자기가 느끼면서 공부를 하느냐 책임의식 또 질문하고 질문받기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소크라테스 때부터서 문답 교육이라는 것은 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해야지 질문이 나오지. 그 관심이 없고 생각을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려면 머리 써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 학생들이 무엇을 물어볼까 하고 그 공부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교육이란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교육 그 자체. 그것을 지금 저자들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성적을 또 매기지 않기 그것도 하나 교사로서 지켜야 될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이 하이테크 고교는 기업 모델을 적용해서 학교 시스템이 성장하고 그 학교 시스템이 한계를 느껴서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 그래서 특히 많이 뒤처진 학생,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이제 뒤처진 낙후된 경제적으로 아주 안 된 나쁜 그런 환경에 있는 학교들을 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강구로 한단 말이죠. 런던이 됐든지 마나탄이 됐든지 할렘가가 됐든지 우리나라는 아주 낙후된 지방이 있을 수도 있죠. 고아 같은 경우랄지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거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을 사회가 떠받쳐 줘야지 이제 그 교육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개별 학습, 공동체의 완벽한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는 그 학습의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어 내는데 누가 하느냐? 학생들이 자체가 하라 이거죠. 그런데 부모나 이제 선생님 그걸 북돋아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 학생, 사회 모두가 서로의 이런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심을 같이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이 상당히 힘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environment 환경 교육을 같이 관심을 똑같이 해가지고 환경 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소셜, 그러니까 기업도 ESG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 이제 기업을 만들자. E란 것은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교육. 이 환경에 것은 굉장히 기후 변화가 많아가지고 생각하고 스터디하고 프로젝트하고 노력할 거고 행동을 액션 플랜을 만들고 그런 것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잖아요. 해년마다 기후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왜 그래요? 지구에 너무나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동이랄지 지방자치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학생들이 하게 만들어준다고 자꾸. 그 다음에 소셜이라는 것은 ESG, S라는 것은 소셜,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도 이제 거기에 통한 문제, 사회적인 기업, 또 가버넌스라고 그 잘 이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든단 말이야.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도 학생들이 네가 해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바로 지역사회에서 바로 우리가 맞닿아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바로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주커버거라고 알죠. 주커버거하고 이제 그 주커버가 사는 이제 같은 동네에 이제 고등학교하고 이제 같이 조인해서 무슨 일을 벌린다든가. 그래서 미래 학교를 위한 운영 체제를 관심이 많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향식 교육 체제가 중요하다. 여기서 미국식이나 영국식이 이제 그러잖아요. 항상 바텀업,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면 아래 클래스에서부터 일을 벌려가지고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거. 상향식 교육 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억의 시냅스가 많이 발전한다고. 뇌 세포가 그런 것이 시냅스가 수가 많아지고 커지고,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잖아. 시냅스가 이제 이 도표가 참 좋다고. 시냅스 숫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1살, 2살, 3살 이때 말이죠. 그러니까 3세 내지 5세 정도에 해서까지는 굉장히 왕성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가성비 100%치의 투자를 하면 한 1000%의 성과가 난다는 것이 가성비 하나요. 그래서 뭐 언어랄지 또는 감각 능력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능력이 좋고 잠재력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르쳐줘도 바로바로 한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라는 것이 지난 교육계에서 40-50년 동안 줄기차게 뇌과학에서 증명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스터디 할 필요 없이 계속 새로운 방향의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지금 선진국들은 다 해왔다고. 근데 그 레벨까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하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답답하단 말이죠. 세계는 이렇게 가는데
중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뭐 강의가 다음에도 같이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를 뭐 강의를 한두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의를 다른 방향으로 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